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 조선중앙텔레비전에서 방송된 프로그램을 분석해 북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편견 없이 선입견 없이 바르게 전해드리는 북녘의 하루 김창현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몰랐던 북의 모습, 우리와 다르지 않은 그곳 주민들의 사는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북녘의 하루 이은혜입니다. 북녘의 하루를 통해 만나볼 주요 소식들입니다. 북은 지금 평양시 각 동별로 벌이고 있는 마을 단장 사업 소개해드립니다. 하늘에서 내려다본 평양의 전경을 한눈에 담아보시죠. 아름다운 평양의 밤을 노래하는 곡, 지새지 말아다오 평양의 밤아 감상해보시고요. 북이 올해 농업 생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영상을 통해 만나보시죠. 소나무가 학생들의 애국심 고취를 위한 소재로 활용된다고 하는데요. 학생들의 모습 함께 보시고요. 인민들이 중앙계급 교양관을 찾아 관동 대학살 역사를 살펴봤다는 소식도 전해드립니다. 북녘 돋보기 시간에는 해방 직후부터 이어져 오고 있는 애국미 헌납운동에 대한 이야기를 들여다보시죠. 북의 이모저모를 전해드리는 시간. 일타 강사가 싫어할 영상 준비해봤는데요. 수학시험에서 늘 100점을 받을 수 있는 비결 알려드립니다. 유럽에서 가장 긴 러시아의 볼가강을 알고 계시나요? 북의 이모저모에서 소개해드립니다. 오늘 만나볼 북의 인물은요. 무려 40년 동안 버려진 땅에서 지은 농작물을 나라에 바친 애국농민입니다. 류영태 씨를 오늘의 인물에서 만나보시죠. 최근 보도된 북의 소식을 전하는 북은 지금입니다. 요즘 평양시는 동마다 거리와 마을을 가꾸는 사업이 한창이라고 합니다. 모범이 되는 본보기동을 먼저 꾸려놓고 다른 동에서 그 모범을 따라 배우면서 서로 경쟁도 하고 있다는군요. 얼마나 보기 좋게 잘 관리하고 있는지 함께 보시죠. 최근 평양시 안의 여러 구역에서 고리와 마을을 더욱 아름답게 꾸려나가기 위한 사업이 실속 있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럼 그에 대해서 저현희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지금 평양시에서 고리와 마을 꾸리기는 이 모든 구역들에서 번복이동을 꾸려놓고 그를 따라 배우기 위한 사회주의 경쟁의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만경대구역에서 번복이동으로 선정된 만경대구역 손내동입니다. 이 동에서는 꾸리기 사업의 기본 목표를 구획도로와 걸음길 포장 공사에 두고 이 사업을 지금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중앙기관 일꾼들이 적극 도와나섰습니다. 모란 상업관리국 일꾼들이 정말 한 줄이라는 기간에 3,000여 평방의 아스팔트 포장을 이렇게 한 대 이어서 다른 기관 기업소들도 평방당 관리제 분담안에서 이거 기관 기업소들 경쟁이었습니다. 한 달 반이라는 기간에 계획을 세웠던 800여 메다의 6,000여 평방이라는 도로 포장 완전히 끝냈습니다. 이 랑랑구역 숭례일동에서는 이번에 휴식 장소들을 새롭게 꾸렸습니다. 이 살림집 주변에 아담한 형식으로 설계된 이 휴식 장소들은 이곳 주민들이 자기 손으로 단 보름 동안에 끝낸 것이라고 합니다. 처음 이곳 휴식장을 개건하려고 했을 때 전문적인 기술자들을 데려다 쓰자는 의견들도 있었댔고 이미 전에 다른 동들에서 했던 걸 그대로 모방하자고 하는 의견들도 제기됐습니다. 솔직히 힘들었지만 지금에 와서 보게 되면 긍지도 있고 모든 사람들이 다 발동될 때 무엇이나 하기 쉽고 더 좋은 문화휴식터들을 얼마든지 우리의 힘으로 해낼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게 됐습니다. 여기 모란봉구역에서는 이 고리와 마을을 꾸리는 사업을 올림경관을 잘 살리는 대로 지향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고리 주변의 럭지 조성을 질적으로 하면서 그 수정이 좋은 꽃감목들과 화초들로
고리의 풍치를 한껏 돋구어주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품종이 다른 잔디들이 이제 가을철에 들어서면서 잔디 색도가 변하면서 이게 고리 생태 환경이 좀 손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별 계획을 세워가지고 품종이 다른 잔디들을 좋은 품종을 교체하게 하는 사업을 지금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화초 사업소에서 온실들을 지금 새롭게 개건해서 소 생산량을 지금 1.5배로 지금 늘려서 지금 고리 지금 화단들의 지금 꽃장식을 지금 새롭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리마다 지금 사철 장미들, 품종이 좋은 이 장미들을 지금 가져다가 지금 심어서 지금 구역에 지금 묘모를 살려나가고 있습니다. 국을 지켜보다 보면요. 내 나라, 내 조국을 아름답게 또 멋지게 지켜야 한다라는 의무감 내지는 자부심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멋진 것이 사회주의 국가다운 거다. 이런 느낌이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회주의를 잘 가꾸고 지켜야 한다 이런 마음이 좀 보이죠. 네. 실제로 북은 상당한 자부심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90년대에 그 소련을 비롯한 동구권이 한꺼번에 다 붕괴될 때도 이 북은 사회주의 체제를 지켜냈잖아요. 네. 그리고 또 고난의 행군 시기에는 어땠어요? 누구나 다 망할 거라 그랬잖아요. 그랬죠. 그때도 또 사회주의 체제를 지켜냈으니까요. 지금도 사실 제재를 받는 와중에도 자력갱생하면서 계속 지켜가고 있고요. 그러니 그 나름대로의 자부심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래서 큰 건물, 휘황찬란한 건물을 잘 짓는 것도 그러하지만 이 마을마다 작은한 마을들조차도 잘 가꾸고 지킨다 뭐 이런 마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공들여 가꾸고 있는 평양의 아름다운 전경과 또 평양의 밤을 노래하는 곡을 감상하고 다음 코너로 넘어가겠습니다. 노래 제목은 지새지 말아다오 평양의 밤아.
다음 소식입니다. 가을을 맞아 북에서는 올해 알곡 생산 목표를 반드시 완수하자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인민의 밥상을 책임지는 일인 만큼 온 국민이 농사 문제에 관심을 쏟고 있는 분위기네요. 농업 생산에서는 어떤 것들이 강조되고 있을까요? 캠페인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새세기 사회주의 농촌 문제 해결에 휘황한 설계도를 펼친 당의 높은 뜻을 받들어 지금 각지 농업부문의 일꾼들과 농업 근로자들은 농작물 후반기 비배 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해서 올해 농사를 성과적으로 결속하고 알곡 생산 목표를 기어이 수행할 드높은 요리에 차넘치고 있습니다. 올해는 볼방지대나 중산간지대 할 것 없이 어디서나 알곡을 정보당 한 톤씩 더 생산하기 위한 결사전을 벌여야 하며 맡은 알곡 생산 목표를 기어이 점령해야 합니다. 목표는 높지만 우리 농업 근로자들에게는 그 어떤 고난도 뚫고 외칠 불굴의 정신력과 함께 실천 속에서 그 우월성이 확증된 과학 농사 방법, 자연의 재난도 이겨내게 한 값비싼 경험과 교훈들도 있습니다. 농업부문의 전체 일꾼들과 근로자 여러분, 쌀로서 사회주의를 지키자, 쌀로서 우리 혁명을 포위하자는 거를 높이 들고 당대표 결정 관철을 위한 투쟁에 촉매진함으로써 농업 생산에서 획기적인 전환을 일으켜 나갑시다. 당의 정자혁명 방침을 일관하게 들어지고 나가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지대적, 기후적 특성에 맞으면서도 맛이 좋고 용량가와 생산성이 높으며 가물과 추위, 병해충 견딜성이 강한 다수학 품종들과 생육기일이 짧은 품종들을 많이 육종하여 이용하면 농사에서 안전한 서출을 담보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농업 실천에서 절실히 요구되는 새 품종의 종자들을 육종하는 사업을 적극 내밀고 우수한 품종들을 제때에 도입하며 채종 단위들의 역할을 높여서 충실한 우량 종자들을 지역별로, 농장별로 충분히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과학농사 제1주의를 높이 들고 모든 농사일을 과학적으로 해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과학기술을 농업 발전의 주되는 동력으로 해서 나라의 농업을 선진적인 농업으로 전환시키고 농업 생산의 안정적이며 지속적인 장성을 이룩하자는 것이 우리 당의 전략적인 발전관입니다. 재해성 이상기후에 대처할 수 있는 과학농사 체계와 방법을 확립하며 자연재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농작물 비배 관리를 알심 있게 진행해 나가야 합니다. 과학농사의 번복이 단위들을 창조하고 널리 일반화하며 농업과학기술 보급실을 잘 꾸리고 운영을 짜고두는 것을 비롯해서 선진 용농 방법에 대한 전파와 도입을 조직화, 구체화하고 꾸준히 내밀어 그것이 농업 근로자들 자신의 사활적 요구, 알곡 증산의 미천으로 되게 해야 합니다. 농산과 축산의 고리용 순환 생산 체계를 확립하고 유기질 복합비료 공장을 잘 꾸려 질 좋은 유기질 복합비료와 유기 광물질 비료를 많이 생산 이용하며 효율적인 비료 주기 방법들을 적극 활용해서 정보당 수확고를 높여야 합니다. 여러분, 현식의 농업 생산을 발전시키는 데서 당이 중시하는 것은 나라의 알곡 생산 구조를 바꾸고 벼와 밀농사를 강하게 추진하는 것입니다. 농업부문의 과학기술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각지 농업부문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은 세계 농업발전 추세에 맞게 농업 생산의 과학화, 정보화, 집약화를 실현해야 합니다. 소수학지 농사를 잘해서 더 많은 알곡을 생산하는 것과 함께 과학적인 물관리 체계를 세워 논밭이 피해를 입지 않게 해야 합니다. 그 어떤 가물과 큰 물에도 끄떡없이 농사를 안전하게 지을 수 있게 나라의 관계 체계를 전반적으로 정비 보강하고 더욱 완성하며 농촌의 질소 비료와 린 비료, 카리 비료를 비롯한 농작물의 생육에 필요한 여러 가지 비료들과 효능 높은 농약들을 충분히 공급해야 합니다. 현대적인 전력 설비와 전기 기계들을 더 많이 보내주어서 농촌의 생산 활동과 문화생활 조건을 개선 향상시키며 새 땅 찾기와 간속지 개간에 국가적인 힘을 집중하여 부침 땅 면적을 개선드려야 합니다. 농업부문의 일꾼들은
나라의 농업 생산 전반에 대한 통일적이고 계획적이며 과학기술적인 지도를 강화해서 우리식 농업 지도 체계의 우월성을 적극 발扬시켜야 합니다. 전당 전국 전민이 사회주의 농촌을 힘있게 지원해야 합니다. 전체 인민은 올해 농사를 잘 짓는 것을 자신의 운명, 국가의 운명과 직결된 사활적 역으로 받아들이고 농업 전선을 노력적으로, 물질적으로 적극 지원해야 합니다. 농업 근로자 여러분, 사회주의 건설의 전전선에서 오규낸 계획 수행을 위한 사업들을 줄기차게 내밀자고 해도 전국의 모든 농촌을 내놓고 자랑할 수 있는 사회주의 낙원으로 훌륭히 전변시키며 인민들의 세계적 숙망과 리상을 앞당겨 실현하자고 해도 쌀이 많아야 합니다. 당중앙에 현명한 용도가 있고 사회주의 농촌 발전의 새 시대를 알리는 위대한 투쟁 강령이 우리의 앞길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누구나 자기가 맡은 포전마다에 성실한 땀을 묻고 애국적 헌신성을 높이 발휘해 나갑시다. 볼방과 산골 그 어디서나 다수화운동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피 올립시다. 여러분들은 사회주의 소전의 제1제대 제1선 참호를 지켜선 전차병 조국을 지키는 소자들입니다. 전하의 나날에도 땅을 기름지게 걸고 전시 식량을 보장한 전세대 농민 영웅들처럼 살며 투쟁한다면 이 세상에 못해낼 일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 과학농사 다수화 열풍을 더욱 세차게 일으켜 올해 알곡 생산 목표를 무조건 점령하고 어머니 당에 다수하게 보고 충성의 보고를 드립시다. 야, 이 농사라는 게 농민들만의 문제가 아니네요. 농업부문 일꾼들, 과학자나 연구자, 농기계 만드는 공장들, 심지어 땅 개간하는 국토관리사업부, 심지어 인민들 전체한테 다 이 농사일에 적극적으로 도와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왜 안 그렇겠어요? 농사야말로 국가 운명과 직결되는 문제다라고까지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실제로 보면 농업에서 과학이 대단히 강조되고 있는 것 또한 발견되지 않았나요? 네, 맞아요. 예, 이게 과학 농사야말로 다수학의 비결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과학 기술을 앞으로의 농업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고 있죠. 아까 보니까 정말 농업 분야에서도 과학이라는 말 계속 나오던데요. 농민들도 과학 농법이라는 거를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것 같고요. 북도 이상기후 태풍 등으로 어려움이 많았을 텐데 올해 목표한 생산량을 잘 달성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관심 있게 지켜보면서 다음에 또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북에서는 학생들에게 애국심을 키우는 교육을 중요히 다루고 있죠. 그 교육에 소나무가 중요한 소재가 된다네요. 소나무는 우리 민족 모두에게 기상과 절개의 상징으로 여겨지죠. 아득히 먼 옛날부터 우리나라에는 소나무가 특별히 많았습니다. 소나무 숲은 맑고 신선한 기운을 풍겼습니다. 사람들은 소나무 아래서 장수임을 키우고 나라 위한 마음 소나무처럼 편치 않을 맹세도 다졌습니다. 그림을 그려도 소나무를 즐겨 그렸답니다. 벽에 그린 소나무 그림이 너무도 신통하여 날아가던 새들도 진짜 소나무인 줄 알고 가지에 앉으려다가 벽에 부딪혀 떨어지곤 했습니다. 그 소나무를 그린 화가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설거입니다. 예, 이렇게 소나무를 잘 그려야 이름 있는 화가로 일러줄 만큼 소나무를 좋아했습니다. 소나무의 중요한 특징은 무엇일까요? 잎이 소나무 잎은 바늘처럼 뾰족뾰족합니다. 예, 잎이 바늘인 나무. 또 소나무 줄기는 우러 올라가면서 붉은 밤색입니다. 소나무는 꽃새입니다. 바위에도 뿌리를 내립니다. 소나무는 여름, 겨울 항상 푸릅니다.
예, 그럼 왜 소나무는 사철 푸르러 있을까요? 소나무는 1년 내내 무원잎만 떨어지기 때문에 항상 푸릅니다. 예, 옳습니다. 소나무는 2년 내지 5년을 주기로 항상 묵은이만 떨어뜨리기 때문에 이렇게 푸릅니다. 비가 내려도 찬바람이 불어도 또 찬눈 속에 묻혀서도 언제나 푸름을 잃지 않습니다. 이렇게 더더하고 옥세고 굳세 소나무의 그 기상은 그대로 대바르고 굳세고 한 번 먹은 애국의 마음을 변치 않는 우리 민족의 기상과 너무나도 잘 어울립니다. 그래서 수많은 나무들 가운데서 소나무는 우리 민족의 기상을 상징하는 나무로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간직되어 왔습니다. 우리 학교 문학서적원들이 오늘 여기서 조선의 국수 소나무에 대한 이거 창작 활동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아무 울창한 소나무 숲이 우리 문학서적원들에게 훌륭한 창작적 감흥을 주고 좋은 착상을 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어디나 뿌리 내리고 옥색에 자라는 푸른 소나무, 바라보면 볼수록 우르르수록 내 마음도 푸르러 설레이지요. 한일의 눈보라 광풍 속에서 높이 높이 울리던 만세의 외침, 아동단 영웅들 구람없는 그 신념, 아지마다 간직한 푸른 소나무, 소나의 불보라 포화 속에서 더 높이 울려 퍼진 승리의 외침, 큰이대 영웅들 변함없는 그 신념, 잎새마다 어려있는 푸른 소나무. 산이 온갖 나무 많고 많아도 나는야 제일로 사랑하지요. 언제나 변함없이 푸르고 푸른 내 나라의 소나무를야. 소나무는 정말 멋있습니다. 소나무를 사랑할래요. (1923년 9월) 일본에서는 조선인들에 대한 피비린내 나는 학살이 자행되었습니다. 예, 관동 대지진이 있던 9월 1일부터 한 달간에 거친 대학살이었는데요. 극심한 지진 피해로 사회가 혼란했던 상황에서 조선인들이 우물에 독을 탔다는 유언비어가 퍼졌고, 이를 빌미로 일부 우익 세력들이 조선인 대학살을 자행한 것입니다. 정말 엄청난 비극이 펼쳐졌습니다. 관동 대학살이 있었던 9월을 맞아서 북의 인민들은 중앙계급 교양관을 찾아 당시의 역사를 살펴봤다고 하네요. 북은 그 역사를 어떻게 해설하고 있을까요? 중앙계급교양관을 찾는 각계층 근로자들이 지금으로부터 99년 전 간도에서 일어난 대지진을 기화로 일제 살인 귀들이 조선 사람들을 대상으로 감행한 피비린 대살육만인 자료들을 보면서 천년숙적 일제 만고 죄악을 다시금 뼈에 새기고 있습니다. 1923년 9월 1일 일본의 간도 지방에서는 리토 척도로 7.9의 강한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강한 지진과 화염으로 해서 16만 6천여 명의 사상자와 행방불명자가 났으며 69만여 세대가 한지에 나앉고 도시는 이렇게 폐허로 됐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 정부가
아무러한 구조 대책도 취하지 않자 일본인들 속에서는 정부에 대한 불만이 날을 따라 커갔습니다. 교활한 일제는 인민들의 이러한 불만을 딴 데로 돌릴 목적으로 조선 사람들이 무장을 하고 습격해온다, 우물에 독약을 쳤다, 불을 질렀다 등의 헛소문을 퍼뜨리면서 일본 사회 전반에 우리 조선 사람들에 대한 증오감을 고취시켰습니다. 조선인 폭동소를 교묘하게 유포시킨 일제는 간도 계엄 사령부를 설치하고 여기에 6만 4천여 명의 육군 병력과 경찰 병력, 연합 함대뿐만 아니라 3천여 개의 자경단이라는 민간인 깡패단까지 들이밀어서 조선인 대방멸을 감행했습니다. 그때 놈들은 조선 사람들을 색출하기 위해서 그 일본 말들을 발음시키고 발음이 서투르면 그 자리에서 가차없이 죽여버렸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날창과 참대창, 쇠갈고리 등 각종 흉기들을 가지고 조선 사람들을 가장 야수적인 방법으로 학살했는데, 그렇게 학살된 조선 사람들의 시체가 도미를 이루었고 어떤 곳에서는 못을 다 메울 정도였습니다. 일제의 이런 야수적인 만행으로 해서 간도 지방에서는 지진이 일어난 9월 1일부터 18일까지의 기간에만도 무려 2만 3천여 명의 조선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그들이 흘린 피가 도랑을치 흘러내려서 며칠 동안 장화를 신지 않고서는 밖에 나다니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이 증언자료 앞에서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조선 사람들에 대한 일제 야수들의 학살 만행이 얼마나 처참하였으면 이러한 참상을 보다 못해서 도쿄에 있는 각국의 대사와 공사들이 연명으로 일본 외무성에 항의한 자료입니다. 일본은 놀랄만한 한계 야망국이다. 이 야망국을 상대로 외교를 계속할 수는 없다. 수만 명의 무고한 조선 사람들을 야수적인 방법으로 학살한 일제야말로 살인 악마들이며 한 하늘을 읽어 살 수 없는 철천지 원수라는 것을 다시금 이 가슴에 떡떡이 새겼습니다. 조선인이 우물에 독을 탔다. 이 유언비어는 사실 조선인에 대한 증오감을 증폭시켰던 말이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도 이 말이 일본 우익 세력들의 트윗에 자주 등장을 하더라고요. 정말 분노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역사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저희가 일본의 식민 지배에 대해서 끊임없이 진심 어린 사과를 하라. 그리고 또 성찰하고 거기에 대해서 배상하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제 과거에 집착하자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요. 한마디로 보면 새로운 미래에 새로운 관계를 정립하자라는 뜻이 있는 것이죠. 지금도 일본은 헌법을 개정해서 전쟁할 수 있는 국가로 가려고 하잖아요. 네. 이것은 재침략의 의도가 있다라고도 읽힐 수 있거든요. 북의 오늘을 구석구석 들여다보는 북녘 돋보기입니다. 북에서는 농민들이 공들여 키운 농작물을 나라에 바치는 문화가 있다고 합니다. 애국미 헌납운동이라는 건데요. 그 역사가 해방 직후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나라 국장에는 벼이삭이 빛나고 있다. 그것은 쌀로서 조국을 떠받드는 이 나라 애국 농민들의 참된 모습이다. 김일성 장군님께서 우리 농민들의 세계적 소망을 풀어주시어 무상으로 주신 기름진 논밭과 산천 초목은 완전히 우리의 것으로 되었습니다. 우리는 춤추며 노래 부르며 오늘의 영광을 영원히 잊지 않을 것입니다. 이들 속에는 기름진 옥답을 3,300평이나 부여받은 대령나무리벌의 김재원 농민도 있었다. 김재원 농민은 아라리 고른 쌀 30가마니를 달고지에 싣고 평양길에 올랐다. 땅의 주인 된 농민이 바친 애국미. 그것은 평생 소원을 풀어주신 위대한 수령님께 드리는 새조선 농민의 깨끗한 양심이고 도리였다. 영롱하신 영도자 김일성 장군님께서는 12월 23일 세조국 건설을 위하여 애국미를 나라에 바친 김재원 농민과 재령군 농민들에게 친히 감사 표원지를 보내주셨습니다.
김일송 장군님께서는 우리 농민들이 애국미를 국가에 혼납하는 것은 결코 쌀 몇 가마니를 바치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고 하시면서 이러한 미고는 땅을 무상으로 부여해준 우리 당과 인민정권에 대한 농민들의 깊은 신뢰의 표시이고 새 민주조선 건설에 적극 이바지하려는 열렬한 애국심의 발현이며 새조선 농민의 본분을 자각한 애국적인 행동이라고 높이 치하해 주시었습니다. 그 마음들이 건국의 터전을 다졌다. 그 자랑스러운 애국의 바통은 오늘도 굳건히 이어지고 있다. 애국미, 단순히 벌에서 나는 쌀이 아니라 조국의 어려움을 함께 지고 운명을 같이 하려는 이 나라 농업 근로자들의 애국의 마음이다. 그 애국의 마음들이 이 나라를 굳건히 받들고 있다. 바야흐로 우리 농업 근로자들의 앞길에 사회주의 농촌 발전의 위대한 새 시대가 마주오고 있다. 나라가 어려울 때 쌀로 힘을 보탰던 애국미 헌납운동, 이게 따지자면 토지개혁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네요. 예, 그렇지요. 해방 직후에 북에서는 무상 몰수에 의한 무상 분배, 토지개혁을 실시했죠. 네. 근데 이것은 정말 오랜 세월 동안 자기 땅을 갖고 싶어 했던 농민들의 한을 풀어준 일대 사건이었죠. 그랬겠죠. 일제강점기 때 농민들이 특히나 많이 수탈당했잖아요. 정말 한 떼기의 밭이라도 있으면 소원이 없겠다 싶었을 텐데 그 소원을 나라가 풀어줬으니까 그 고마움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 마음을 처음 표현한 게 김재원 농민인 거죠. 농사를 짓고 나서 자기가 지은 농사의 소출을 전부 다 애국미라는 명목으로 국가에 헌납을 해버린 거죠. 근데 이것이 이제 널리 알려지면서 전국에 이제 수십만의 농민들이 동참을 하는 그런 이제 대규모 운동이 되어버린 겁니다. 지금까지도 이 김재원이라는 인물을 묘사하는 영상이 나와서 방송되는 것, 이거는 그만큼 김재원 농민의 정신을 지금도 계속 강조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사실 애국미를 내고 싶지 않은 사람들도 이렇게 형성되는 사회 분위기 때문에 너도 나도 다 같이 내게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북의 그 애국미 헌납 운동은 일종의 좀 잡세 징수 아니냐라고 좀 폄훼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니 어떻게 저렇게 자기가 땀 흘려서 일한 그 농산물들을 시도 때도 없이 국가의 그쵸. 애국이라는 이름 아래 막 낼 수 있느냐, 이해가 잘 안 간다, 뭐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요. 이 애국미 헌납운동은 북 고유의 문화 중에 하나로 봐야 되겠네요. 조선중앙 텔레비전에서 방영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모아 보여드리는 북 이모저모 시간입니다. 첫 번째는 학생들을 위한 방송입니다. 수학 시험에서 늘 100점을 받는 학생들은 그 비결이 있다고 하네요. 수학 공부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수학 과목에서 항상 10점만 받는 학생들. 이들에게는 자기식의 학습 방법이 있습니다. 그럼 이 시간에는 수학 과목에서 최우등을 할 수 있는 몇 가지 비결에 대해서 보기로 합시다. 수학은 이해하는 것이 기본인 과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수학에서 공식은 논리 쓸 수 있는 계산 규칙을 보여주는 식인데 이 공식은 이해한 다음에 외워야 합니다. 그래야 단위 시간 동안에 많은 수학 문제를 풀 수 있으며 이 과정에 여러 가지 풀이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때문에 수학 과목에서는 공식을 리에한 다음에 배우는 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수학 공부를 할 때에는 교과서를 기본으로 하고 참고서는 어디까지나 버저적으로 공부해야 하며 논리적으로 이해될 때까지 공부해야 합니다. 문제를 풀지 못하는 것은 그 리치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힘든 문제를 풀 때에는 먼저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을 찾고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곰곰이 생각해도 이해되지 않으면 덕무들이나 수학 선생님에게도 물어보고 참고서도 보면서 그 내용을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수학 공부를 할 때 문제집에 있는 많은 문제를 풀어봐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수학 문제집을 선택해야겠습니까? 문제집은 보통 문제와 힘든 문제, 그리고 풀이법이 구체적으로 해설되어 있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학 공부를 잘해서 실력을 높이려면 복습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학생들은 복습을 하면서 그날 배운 것은 그날로 소화하고 보다 높은 응용 능력을 키우게 됩니다. 배운 지식의 폭을 넓혀주고 또 일상적으로 공부하는 습관을 붙여주기 위해서도 복습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수학 공부에서 중요한 것은 숫자와 기호를 정확히 쓰는 습관을 붙이는 것입니다. 숫자나 기호를 틀리게 쓰거나 돈 비는 학생들은 대체적으로 보면 문제풀이 방법은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술점의 위치를 정확히 찍지 못하든가 그리고 숫자 용과 요소수를 구분할 수 없게 쓰는 것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답이 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학 공부를 할 때에는 숫자와 기호를 정확하게 쓰는 버릇을 붙여야 합니다. 네, 다음은 국제생활을 전하는 방송입니다. 러시아의 아름다운 볼가강을 아시나요? 우리가 잘 아는 그 스텐카라친의 노래에도 볼가강이 나오지요. 유럽에서 가장 긴 강이라고도 하죠. 러시아의 핵심 지역을 관통하기도 하고요. 네, 러시아 사람들에게는 마음의 고향으로 통한다고 하는군요. 참, 북에서는 러시아를 로시아라고 발음하는데요. 볼가강을 소개하는 러시아의 볼가강 함께 보시겠습니다. 볼가강은 러시아의 서부 지역에서 발원해서 카스피해로 흘러드는 강으로서 그 길이가 3,530km이며 유럽에서 가장 긴 강으로 되고 있습니다. 볼가강으로는 눈 녹은 물과 지하수들이 많이 흘러들고 있으며 봄에는 그 물량이 제일 많아지고 여름에는 평균 수위로 된다고 합니다.
볼가강으로는 약 200개의 강이 흘러들고 있으며 강오구 부근에는 삼각주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러시아의 진주로 불리우는 볼가강 삼각주는 커다란 하나의 자연보호구로서 생물 다양성이 풍부한 지역으로 되고 있습니다. 이곳 삼각주는 유럽에서도 가장 큰 내륙 삼각주로 되고 있습니다. 그 면적이 6만 7천 헥타르에 달하는 삼각주에는 63종의 300여 가지에 달하는 식물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삼각주에서 서식하고 있는 생물들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은 련꽃인데 수천 헥타르에 달하는 면적들이 련꽃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련꽃들이 수백만 년 동안 이곳에서 살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볼가강 삼각주의 자연 생태계에서 또 하나 특징적인 것은 물밑 식물들이 많은 것입니다. 이곳 삼각주의 물밑 식물들에 의해 볼가강으로 흘러드는 부유물들이 제거되는 것으로 해서 커다란 생물 류곽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제거된 부유물들은 물밑으로 가라앉게 되며 이것들이 오랜 기간 쌓이고 쌓여 삼각주의 섬들을 형성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과정이 계속되면서 볼가강 삼각주는 계속 넓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강에는 잉어와 메기를 비롯해서 수십 종의 물고기들이 서식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세계적으로 이름난 철갑상어도 있습니다. 이곳 볼가강 삼각주는 수많은 새들의 버금자리로 되고 있습니다. 흰 꼬리 수리를 비롯한 맹금류도 있고 긴 누른 물까마귀와 달마띠아 펠리칸, 백조를 비롯한 많은 종의 새들이 이곳에서 서식하고 있습니다. 달마띠아 펠리칸들은 아주 특이한 둥지를 틀고 있는 것으로 해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곳은 이곳 삼각주에서 아주 흔하게 보게 되는 줄풀의 마른 줄기로 만들어진 펠리칸의 둥지입니다. 그 무게는 무려 수십 킬로그램이나 된다고 합니다. 놀라운 것은 이 둥지들이 물속에서 뗏목과 같이 떠다닐 수 있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펠리칸들은 자기들의 둥지를 얕은 물속에 만들어 놓는데 이렇게 만들어진 둥지를 필요에 따라서 임의의 장소로 옮겨간다고 합니다. 현재 러시아에서는 볼가강의 오염을 줄이고 자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들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북에서 주목받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하는 오늘의 인물 시간입니다. 그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40년간 새로운 땅을 찾아서 농사를 지어온 애국 농민이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거기서 생산된 모든 작물을 나라에 바쳤다고 합니다. 그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초라하고 척박한 땅이 훌륭한 경작지로 탈바꿈했다는군요. 그 비결이 뭘까요? 오늘의 주인공 류영태 씨를 만나보겠습니다. 이 략도는 함경남도 금약은 신송이의 66살 난 한동장은 한 생을 바쳐 찾아낸 뇌기밭들을 표기한 곳이다. 략도에서 삼각형은 4평 정도, 사각형은 10평 정도, 원은 20평 이상 되는 뇌기밭들이다. 뇌기밭들이 산지 사방이 있다 보니 그냥 돌아만 보자고 해도 한 곁은 실이 걸린다고 한다. 40여 년 동안 찾은 이 뇌기밭들의 면적은 총 1,500여 평.
수십만 정보의 간속지 개간을 비롯한 국가적인 새 땅 찾기에 비해 볼 때 너무도 보잘것없는 숫자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이 땅을 가장 열렬히 뜨겁게 사랑한 한 농업 근로자의 한생이 비껴 있다. 그가 새 땅 찾기를 시작한 것은 23살 때부터였다. 선동원으로 임명받은 그가 선동 준비를 위해 처음 펼쳐둔 곳은 항일 빨치산 참가자들의 회상기였다. 저국 땅. 이 얼마나 아름답고 고귀한 말인가. 우리 유격대원들은 저국 땅의 한 줌의 흙, 한 포기의 풀을 가슴에 품고 다니며 고난 속에서도 행복을 느꼈다. 자기의 생애를 끝마치는 최후 순간까지 어머니 조국을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었다. 이 땅은 단순히 흙이 아니었다. 조국이었다. 항일 선열들의 녹시였고 전승세대의 피와 목숨이었다. 지금 강냉이 영양단지모를 심는 이 땅은 그가 처음으로 찾은 땅이다. 집에서 200여 미터 떨어진 이곳에는 원래 큰 바위가 하나 있었는데 그 위에 흙을 날라 펴서 밭으로 만들었다고 한다. 이 새 땅 찾기 전에는 여기인데 맨 바위도 투성이고 맨 썩별이 돼서 누가 건너다 보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 영태아 바위는 여기에 손을 대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나가다 보고 아바이 이 땅을 해야 품값도 안 나온다고 말해줬습니다. 그래서 아바이는 그래도 여기에서 한 포기라도 더 심어서 땅을 헛소리 여기는 것, 땅 타발을 하는 것을 농사꾼의 제일 큰 죄악으로 여기었다. 새 땅을 찾아낼 때마다 그의 략도에는 삼각형과 사각형, 원표시들이 하나둘 늘어났다. 이 한치 한치의 땅은 항일혁명 선열들과 전승세대가 피로써 지켜낸 소중한 땅이기에 그는 순간도 묵일 수 없었다. 43년간 찾은 새 땅에서 농사를 지어 나라에 바친 100여 톤의 알곡. 이것은 선열들의 녹식이 뜬 이 땅, 우리 후대들이 자자손손 갖고 오갈 이 한치 한치의 땅을 위해 바친 류용태 농민의 성실한 땀과良심, 애국의 무게이다.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농민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농민은 땅을 탓하지 않는다. 참 모든 농민에게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맞습니다. 농민들은 최고의 애국자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이 먹고 사는 삶을 책임지니까요. 추수를 앞두고 한창 바쁘실 농민 여러분, 모두 힘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북과 조금 더 가까워지셨나요? 앞으로도 있는 그들의 북녘 소식 여러분께 꾸준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김창현의 한마디가 이어집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고맙습니다. 북에는 참 여러 가지 운동이 있죠. 그중 하나가 애국미 헌답 운동인데요. 이 운동의 시초는 해방 후 토지개혁 시기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하는군요. 토지개혁은 오랜 세월 자기 땅을 갖고 싶어 했던 수많은 농민들의 한을 풀어준 일대 사건이었습니다. 봉건적인 착취에 시달리다가 토지를 분배받았을 때
그 심정은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었겠습니까? 평생 소원을 성취한 그 기쁨과 고마움을 표현하고 싶은 열정이 넘쳐났겠지요. 이때 한 농민이 엄청난 일을 벌리게 됩니다. 1946년 3월 농민 김재원이 그 주인공인데요. 그의 수확한 쌀을 애국미 명목으로 몽땅 국가에 헌납하였답니다. 김재원이 낸 쌀은 그 양이 엄청났습니다. 수십 가마니로 10톤 800kg에 달했으니까요. 이것이 발단이 되어 전국의 수십만 농민들이 참여하는 애국미 헌납운동으로 불붙었다고 합니다. 오늘날 이 애국미 헌납운동은 면면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모두 알다시피 북의 식량 문제는 고난의 행군식이 같진 않으나 늘 부족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지요. 그런 면에서 농민들의 자발적인 애국미 헌납은 국가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보겠다는 훌륭한 미담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자발성이겠지요. 탈북자들의 증언을 보면 때로 마음에 없어도 해야 할 잡세처럼 받아들여지는 경우도 있는 듯 합니다. 애국적 헌납이냐, 발염주구의 잡세냐. 애국미 헌납운동을 바라보는 두 가지 시각이 존재하는 듯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기 것을 내놓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은 인지상정일 텐데요. 많은 농민들이 넘치는 애국심으로 땀 흘려 일한 소출을 기쁘게 내놓는다면 그 사회는 정말 개인적 이기심을 넘어선 집단주의가 실현된 소위 사상의 강국이 분명할 텐데 말입니다. 섣불리 결론을 내리기 쉽지 않은 문제군요. 북녘의 하루 김창현의 한마디였습니다.